민주당의 후보 경선,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막판입니다. 오는 10일이면 서울을 끝으로 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오늘 오전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처가 좀 답답해 보인다, 둔감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에서도 후보 경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이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후보 교체가 일어날지 모른다,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이 대장동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왜 저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인 녹취록, 그 회계사 정영학의 녹취록, 그 녹취록이 어떻게 해서인지 계속해서 언론이나 정치인 등에 의해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에 제출된 그 녹취록은 지금 검찰이 공개할 리가 없으니까 절대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사인 정영학이 일부를 언론사나 정치인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측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관련한 등등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쪽의 관계자들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많은 자료, 많은 제보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가 좀 둔감해 보인다, 자신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가 일부러 이렇게 둔감한지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굉장히 후보 경선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는 10일이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답답하다,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낙연 후보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재명으로 몰려있다, 저 부분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올 수가 있다, 이낙연 후보는 결선 투표라도 가서 지금 후보 경선 일정이 조금이라도 연장이 되어야 좀 더 대장동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할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둔감하다라고 말한 부분은 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낙연 후보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 지도부도 나서기가 애매하고 이낙연 후보 자신이 나서기도 애매한, 집권 여당 전체가 애매한 입장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선에서 만약 이재명이 낙마하는 사태,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사태가 온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많은 것들은 소위 정영학 회계사가 내놓은 그 녹취록, 언론을 통해서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 녹취록 내용이 계속해서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되고 있는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이 핵심들 사이에서 수익 분배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동규가 정영학에 뺨을 때리기까지 하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이런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화천대유 쪽에서 그 700억 원을 과연 유동규를 보고 줬겠느냐, 유동규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재명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대장동 이 의혹의 핵심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이렇게 수천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수익 분배를 놓고 갈등이 생기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 갈등에 대비해서 정영학도 2018년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녹취록을 준비해 왔다. 또 한쪽이 터져 나올 부분은 이제
성남시와 경기도 또는 도시개발공사, 이 공무원 쪽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를 비롯해서 당시에 공무원들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고, 이 같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공무원들도 모두 배임으로 걸려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임의 공범으로 다 걸려들 수 있는 부분이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내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모두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결정권자 이재명에게 모두 미룰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 유동규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을 하면서 뇌물, 배임 이런 혐의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 캠프 측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어제 지금 수천에게 배임이 걸렸다면, 이게 공범이라면 이건 무기징역에 처해질지도 모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유동규가 자신이 다 덮어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까지 갈지 모른다. 그걸 유동규가 그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선에 가서 이재명이 낙마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낙연 후보 자신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도 현역 의원이 30명 이상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결정하면, 특검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특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 자신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이낙연이나 민주당 지도부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히게 되면 이나땡,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